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방아다리 고추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방아다리 아래 고추도 지금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위에 고추도 한창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고추의 치명적인 탄저병, 오늘은 탄저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탄저병에는 보통 동물성 탄저병과 식물성 탄저병 두 가지로 이제 많이 분류를 하시는데, 먼저 동물성 탄저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동물성 탄저병은 참 무섭습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있죠. 그때 위구르, 중앙아시아의 위구르가 굉장히 번성했는 나라인데, 종족인데, 이 탄저병 하나로 인해서 1년 만에 종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죽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 동물에게 감염되는 탄저병은 땅속에 100년 이상, 얼음 속에 100년 이상 숨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의 피부, 호흡기, 그리고 동물의 죽은 시체를 먹었을 때 옮긴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거의 두 사람 앞에 한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9.11 테러 이후에 백색 테러 사건 아시죠? 백색 가루를 소포로 이제 발송해서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나왔죠. 한번 나오고, 일본의 옴질교 지하철 테러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영국 섬에서 이 탄저병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탄저병은 지금 웬만한 국가에서는 탄저병을 생화학 무기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저병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저 예방 백신 정도가 미군이 맞고 맞아서 예방하고 있는데 참 무섭습니다. 동물성 탄저병은 그러나 식물에게는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전혀 옮기지 않고 틀립니다. 그럼 식물성 탄저병, 이것도 동물에게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식물성 탄저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어도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전혀 옮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 사과, 특히 사과, 배, 포도, 자두, 수박 이런데 식물성 탄저병이 걸립니다. 검게 반점이 생겨서 점점 확산돼서 종국에는 그 과일이 꺼멓게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못 먹게 되는데, 이 식물성 탄저병의 매개체는 바로 빗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약을 치고 일하는데, 이 식물성 탄저병에 걸리는 고추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째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거나 버려야 하는데, 자, 그럼 고추에 걸리는 혹은 과일에 걸리는 식물성 탄저병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약재는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부터 써오던 방식인데, 약을 뿌리면은 과일이나 고추에 이 보호막을 씌웁니다. 그래서 웬만한 빗물이 와도 이 보호막을 벗겨내지 못하고 침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두 번째는 보호막뿐만 아니라 고추에 직접 침투해서 고추에 남아있는 탄저병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병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투 이행성뿐만 아니라 고추 뒷면이나 물간부 내에 이동하면서 고추에 남아있는 탄저병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막도 물론 씌우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약재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고추에 탄저병 약을 언제 치는 게 가장 좋으냐?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보호막을 씌우는 경우에는 비 오기 전에 쳐야 됩니다. 비 오고 나서는 보호막을 씌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 오기 전에 약을 뿌리 씌워서 웬만한 폭우, 소나기에도 견딜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장시일 계속될 때는 보호막을 씌우는 탄저병 약뿐만 아니라 침투 이행성 약도 뿌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될 때는 물간부를 내도 움직일 수 있는 탄저병약을 치면 좋겠습니다. 탄저병약 3가지가 있는데 비 오기 전에 뿌리는 거 있고 주로 비 오기 전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오래 될 때는 비 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뿌리셔야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한여름에서 15일 사이에 뿌립니다만은 비가 계속 올 때는 비 그친 틈틈이 탄저병약을 뿌리셔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풍년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